머리말. 내가 도다 조세이 선생님의 전기소설을 언젠가는 써야겠다고 남모르게 마음을 정하고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다. 세이쿄 신문을 발간하기 직전인 1951년 봄 어느 날, 선생님은 손으로 주머니를 누르면서 말씀하셨다. 소설을 썼다네. 드디어 신문을 내게 되었으니 소설도 실어야 하지 않겠는가? 선생님은 참으로 기쁘신 듯했다. 선생님이 손으로 누르시던 주머니 속에는 첫 회분 원고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묘오공저 소설 인간혁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때 나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다. 나도 또한 언젠가는 속인간혁명이라고 해야 할 소설을 반드시 써야 한다. 그리고 1957년 여름에 가루이자와에서 보낸 어느 날 밤,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서거하기 8달 전이다. 선생님은 정양 중이셨는데 이미 몸은 매우 쇠약해지셨다. 나는 선생님에게서 여러 가지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막 인쇄에 들어간 단행본 인간혁명으로 이야기가 옮겨졌다. 다이사쿠, 내가 쓴 인간혁명은 어떤가? 선생님은 궁금하신 듯 했다. 나는 죄송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앞부분은 최선을 다해 소설로서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은 선생님의 귀중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기록으로서 저는 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자기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잘 쓸 수는 없기 때문이라네. 선생님은 가가대소하셨다. 나는 그 소리의 울림 속에서 선생님이 생애를 통해 쌓으신 그 정신을 그릇됨 없이 후세에 전하는 일이 내 사명이며 또 선생님이 내게 보내시는 기대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였다. 자기 일을 하나에서 10까지 잘 쓰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괴테는 자신의 자서전조차 시와 진실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독일어를 일상적인 쉬운 말로 번역하면 거짓과 진실이 된다. 그것이 괴테의 자서전이다. 괴테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망막에 비친 단순한 사실이 모두 진실을 이야기한다고는 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거짓되게 하는 일도 있으리라.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괴테를 비롯한 훌륭한 작가들이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듯 고심한 부분이 바로 이 일점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뜻 허구라고 생각되는 그 앞에 비로소 진실한 영상을 새길 수 있다. 나 또한 선생님의 진실한 모습을 전하기 위해 고심해야만 했다. 선생님과 인연이 있는 등장인물은 아마 수백 명에 이를 것이다. 이들 등장인물 중에서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선생님과 도다 조세이 선생님 등 일부만 실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명임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때로는 실존 인물은 한 사람이지만 두 사람의 가명으로 등장할 필요도 있다. 혹은 실존 인물은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의 인격체가 되어 하나의 가명으로 등장하기도 할 것이다. 또 세 사람이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그보다 많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어쨌든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혁명은 이윽고 한 나라의 숙명도 전환하고 나아가 전 인류의 숙명 전환도 가능케 한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이다. 끝으로 이 소설이 수년 동안 계속 연재되어 필시 책으로도 10여 권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하며 많은 성원을 부탁하는 바이다. 1964년 12월 22일 이케다 다이사쿠. 후기. 벚꽃이 이별을 아쉬워하듯 바람에 살랑살랑 춤추고 있다.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눈보라처럼 흩날리는 벚꽃 저편의 드넓은 하늘을 우러러본 고별의 날이 지금도 내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1958년 4월 2일, 나의 은사 도다조세이 선생님은 안상하게 58년 인생의 막을 내렸다. 선생님의 인생은 벚꽃처럼 맑고 기품 있는 일생이셨다. 그리고 선명하고 강렬한 일생이었다. 군부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맞서 싸우며 패전의 들판에 오직 홀로 일어서서 인류 평화의 요새를 구축하신 선생님. 니치렌 대성이님의 유명대로 광선유포의 깃발을 내걸고 그야말로 멸하려 했던 불법을 현대에 소생시키신 선생님. 고뇌에 허덕이는 민중 속으로 헤치고 들어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75만 세대의 행복의 등불을 밝히신 선생님. 하지만 이 불세출의 불법 지도자는 사회에서 올바르게 이해받지 못했다. 오히려 오해와 중상 속에서 생애를 마치셨다고 해도 좋다. 청춘 시절부터 나는 은사의 진실을 전하는 전기를 써서 남기겠노라고 서원했다. 선생님의 위협을 세계에 선양하는 일은 제자로서의 내 사명이라고 마음에 정했기 때문이다. 또 사신홍법을 관철하신 선생님의 정신을 전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향한 불법의 계승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생님의 생애는 그대로 한 인간의 위대한 인간혁명의 궤적이고 그 사실을 써서 남김으로써 모든 사람이 인간혁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나는 곧바로 지필의 구상을 다듬기 시작했다.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어디서부터 써야 하는가라는 점이었다. 도다 선생님이 묘오공이라는 필명으로 쓰신 소설 인간혁명은 선생님의 분신인 주인공 간씨가 감옥에서도 자신도 법화경의 허공의 회자에 참석했던 지용보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인 광선유포를 자신의 천명으로 삼아 생애 끝까지 살아가겠노라고 굳게 결의하는 부분에서 끝났다. 그것은 선생님이 옥중에서 얻은 오달의 경지를 그대로 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지용보살의 사명 자각은 자기라는 존재에 근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진실한 휴머니즘을 향한 각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인생 최고의 가치 창조를 가져오게 하는 원천, 그 자체이다. 또 그것은 이기에만 사로잡혔던 소아의 생명을 이타의 생명으로 전환하고 전 인류와 전 민중을 감싸는 대아의 생명을 확립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바로 그렇기에 거기에 인간혁명의 구국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은사는 스스로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집필하셨다. 1945년 7월 3일에 추록하신 뒤부터 선생님의 인생은 옥중결의의 실천이었고 그 흐름 속에서 인간혁명의 구체적인 방도를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나의 인간혁명은 은사의 소설을 읽는 속편의 의의도 담아 선생님이 추록하신 날부터 글을 쓰기로 했다. 그리고 1964년 선생님의 7회기 법요 때 나는 지필에 대한 결의를 피력하고 그해 12월 2일 오키나와에서 최초의 원고를 썼다. 이후 28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마침내 여기에 전 12권을 완결하게 되었다. 지난해 1992년 11월 24일 마지막 원고를 다 쓰고 나의 은사 도다 조세이 선생님에게 바친다. 제자 이케다 다이사쿠라고 적었을 때 내 가슴에 선생님의 웃음 짓는 얼굴이 떠올랐다. 위대한 은사의 진실에 어디까지 다가갈 수 있었는가 하고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지금 제자로서의 책무 하나를 완수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나는 인간혁명 집필을 통해 날마다 은사와 대화를 계속해왔다. 특히 1957년 8월부터
선생님이 서거하시기까지의 모습을 담은 제12권 지필의 즈음에서는 선생님의 생전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던가. 당시 선생님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가운데 사력을 쥐어짜내듯 마지막 광선유포의 투쟁을 전개하셨다. 그것은 자신의 임종 시기를 깨달은 선생님의 한정된 생명의 시간과 맞서 싸우는 장절한 투쟁이었다. 그 속에서 9월 8일에는 요코하마의 미스자와 경기장에서 그 역사적인 원수폭 금지 선언을 가장 중요한 유훈으로 발표하셨다. 그리고 11월 선생님은 피폐한 몸으로 히로시마의 지도를 위해 가시려고 하다가 쓰러지셨다. 그 전날 선생님은 히로시마행을 만류하는 날을 엄하게 질타하셨다. 부처의 사자로서 한번 정한 것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나는 죽어도 갈 테다. 그 열렬한 투혼의 외침은 지금도 나의 귀에 생생하게 울리고 있다. 선생님은 불굴의 일념으로 병마를 뿌리치셨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이듬해 3월에는 한 달 동안 대강당 낙성을 기념하는 총등산 지휘를 맡으셨다. 그 사이에 3.16 기념식전에 임하여 나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광선유포의 뒷일을 모두 의탁하시고 얼마 뒤에 서거하셨다. 총등산 기간 중 선생님은 언제나 나를 곁에 두고 최후의 최후까지 전 생명을 쏟아서 훈련시켜 주셨다. 매일매일이 황금빛으로 가득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유언이었고 미래를 비추는 영원한 지표였다. 말하자면 제12권에 쓴 선생님의 궤적은 은사의 생애 속에서 유통분이라고도 해야 할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만대에 걸친 수많은 영광의 지침으로 채색되어 있다. 당초 나는 선생님의 서거를 끝으로 인간혁명 전 12권을 완료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래서는 너무도 슬프다. 또 선생님의 정신은 광선유포의 대하가 되어 영원히 유통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서광을 밝히고 끝내고 싶었다. 그래서 신여명의 장을 첨가하여 야마모토 신이치의 제3대 회장 취임을 끝으로 종료했다. 그 때문에 제12권은 원고의 매수도 늘어나고 각 권보다 길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싶다. 도다 선생님은 58살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만약 생존해 계신다면 올해 93살을 맞이하시게 된다. 병약한 제자였던 나는 이미 은사가 서거한 나이를 뛰어넘었다. 선생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내가 해야 할 일은 은사를 대신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싸우고 끝까지 살아 현세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제자로서 보훈하는 길이며 선생님이 개척해 주신 인간혁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창가 벚꽃의 대도를 나아가는 내 가슴 속에 선생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동시에 동지의 마음속에도 선생님은 영원히 살아계실 것을 염원에 맞이 않는다. 마지막으로 연재 제1회부터 사파를 담당해준 미요시 데이키치 화백, 또 장정 그림의 고 가오바 다류시 화백, 히가시 야마가이 화백을 비롯해 지금까지 진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며 후기로 대신하는 바이다. 1993년 2월 11일 은사의 탄생일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